교보문고에서 며칠 전에 구입했던 책 중에 한 권은 이 책과 열쇠의 계절이라는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 작품이고요. 부러진 용고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가벼운 이 작가님의 청춘 미스터리 한번 읽어보고 싶다. 작가님 작품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좀 처음 보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같이 구입했던 게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이 책인데 벌써 읽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읽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이 책 때문인데 서점에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한 책인데 이 책의 미스터리의 이제 창조주가 바로 에드거 앨런 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의 이 단편선을 새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걸 구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추리 소설들 중에서 좀 재밌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몇 권만 소개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라는 책이고요. 코난 도일의 홈즈 시리즈 중에 하나고 좀 드물게 장편 소설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랑 합리적인 추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그런 책이었고, 이 바스커빌가에 내려오고 있는 그 전설이 있어요. 사냥개와 관련된 전설인데 좀 오싹한, 공교롭게도 이 바스커빌가를 이끌고 있던 찰스경이라는 인물이 전설의 배경이 되는 황야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찰스경 이웃에 살고 있던 모티머라는 그 의사가 홈즈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설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이야기가 이 찰스경의 죽음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게 재미의 핵심이 되는데, 그 범인은 의외로 좀 쉽게 짐작이 가거든요. 그 살인의 동기라는 것도 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범인이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황야를 으스스하게 묘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그린펜이라고 하는 늪이 나오는데 그 늪지대에 대한 묘사,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이 작가님이 잘 살려요. 그래서 내내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중간중간에 좀 소소한 반전들이 있거든요. 작은 반전들을 심어 놓은 것도 이야기에 어떤 재미를 주는, 엄청나게 대단한 반전이 있거나 그런 책은 아니지만 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추리소설이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힐러리 퀸의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라는 책인데요. 작가님 되게 좋아하지만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를 읽고 너무너무 실망을 크게 해서 다시는 내가 힐러리 퀸 작가님 작품을 읽지 않겠다.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가 그렇게 재밌다더라 라는 말에 또 귀가 팔랑여가지고 힐러리 퀸 작가님 책 읽은 것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재밌었어요. 뉴욕의 한복판에 대형 백화점에 가구 전시실에서 시체가 발견돼요. 근데 그 시체가 누구냐 하면 그 백화점의 사장의 부인인 거예요. 백화점 사장의 부인을 누가 왜 죽였는가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초반부터서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백화점 사장의 부인이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옷이나 주변에 혈흔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입술에 그 립스틱을 바르다 만 흔적이 있는데 그 립스틱의 색깔이랑 그 부인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립스틱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바르다 만 흔적이라고? 그러면 립스틱을 바르다가 이 여자가 죽었겠구나.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추리를 하는 그런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촘촘히 짜여져 있어서 정말 힐러리 퀸이 천재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속어법이라고 하죠. 단서들이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용의자를 줄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 이제 남는 그런 식의 추리 방법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 힐러리 퀸의 어떤 지적인 면모가 아주 최대한으로 발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도 재미가 없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존 딕슨카 작가님의 세계관이라는 책인데요. 특히나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좀 뒤늦게 읽고 있는데, 힐러리 퀸 작가님이라던가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처럼 이 고전 추리소설에서는 손꼽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세계관이라는 제목처럼 오컬트 미스터리의 요소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리모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리모 박사는 좀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현상에 관심이 좀 많고 강연을 한다거나 저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했던 교수인데, 이 그리모 박사가 가까운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한 주점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수상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리모 박사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랑 자기 동생이 무덤에 묻혀 있다가 스스로 무덤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후에 동생이 당신에게 찾아갈 것이다, 협박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고 사라지거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가 이야기를 했던 그날에 그리모 박사가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되고 나중에 숨지게 돼요. 펠 박사라는 사람이 그 그리모 박사의 죽음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그리모 박사 집에는 여러 명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라는 걸 목격한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전혀 없는 거예요. 눈이 쌓이고 그친 후였기 때문에 눈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전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모 박사의 과거와 그 찾아온 사내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밝혀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서술이 잘 되어 있는 책에 보면 그리모 박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흡혈귀 전설 같은 미신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그런 미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결국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리모 박사가 던진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읽고 있는 게 엘러리 퀸의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인데요.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 읽고 나서 완전히 또 엘러리 퀸에 꽂혀버려가지고 바로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 근데 이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가 그 엘러리 퀸 소설 중에서도 그렇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그리 많지 않았던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재밌게 잘 읽고 있어요.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엘러리 퀸의 추리소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